자, 대단한 이의 1단원,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정기용 작가의 이제 그리고 일단은 밑에 보면 이제 제재 기관이 있어. 이것부터 먼저 좀 볼게. 그래 관련은 수필이야, 수필. 이 수필은 무엇을 바탕으로 쓴 걸? 그렇지. 경험, 그렇지. 그래서 작가의 경험이 담긴 글이야.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성격 넘어가면 비평적 성격이 있어. 어떤 일에 대한 비평. 그다음에 서사적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성이 담겨 있다는 얘기야. 이야기. 좀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저기 분이 소설이 일반적인데 이건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성격이 있어. 그리고 옆에 체험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필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체험이 담겨 있겠지. 이건 뭐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자, 제재는 등나무 운동장, 무주 공설 운동장이라고 있고 무주가 어디 있어? 무주 가본 사람. 무주 리조트 이런 거 무지하게 들어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넘어갈게 그냥. 자, 가뭄을 통해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에서 여기서 핵심어는 가뭄이라는 단어가 핵심어야. 자, 요것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가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잘 봐줘야겠어. 자, 특징 들어가서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 운동장에 그늘 지붕을 만든 과정. 그다음에 완공 이후 생겨난 변화가 있어.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 운동장에 그늘 지붕을 만드는 과정, 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완공 이후에 생겨난 변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여기 글의 흐름이 되게 무섭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특징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순차적이고, 그다음에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 사료로 삼아서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있고 이 경험 얘기를 통해서 이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자, 다시 위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여기 뭐 소제목들이 붙어 있거든. 소제목도 좀 봐주도록 해야 돼. 일단 여기 소제목은 음, 자연이 원하는지 이렇게 해서 자연이 원하는지 제목 소제목 좀 기억해 놓자. 자연이 원하는지. 자, 그럼 본문 들어가자. 자, 무주에는 공선 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전에 있던 공선 운동장인데 이게 등나무 운동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예전의 모습이고 현재는 등나무 운동장 여기 현재의 모습. 자, 등남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이다. 다시 읽어보니까 10년 동안 한 일, 내가 무주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야.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고 나에게 또 도움이 됐던 이런 작업을 해당돼.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 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읽어준 작업이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 볼 거.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게 있어. 모더니즘 건축. 근데 얘들은 여기는 무엇이 빠지냐면 모더니즘이야. 모던. 현대와 관련된 건축이 현대 건축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다음 주 시작. 자연과 인간과의 교감, 감성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는 거지. 얘들이 빠져 있어. 모더니즘 건축에는 얘들이 결여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글씨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거란 얘기지.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자,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건축 일반적인 생각은 다시 건축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을 만드는 일? 공간을 만드는 일. 여기 일반적인 생각이지.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줄여서 두 글자로 통념이라는 단어를 써. 통념. 공통된 생각이다 해서 통념. 공간을 만드는 일로 알려져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중요한 작업이었대. 이게 이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게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지. 글쓴이의 생각. 그래서 도대체 이 시간을 다루는 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요 시간을 다루는 일, 요 체크 좀 해놓고 요게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표현 체크 좀 해놓고
오른쪽 날개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읽기 중 물음 들어가자. 자, 건축이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건축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일이라는 뜻이가 아니었어요. 여기 줄 쳐놓자. 건축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뜻. 이게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말의 의미래. 자,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자. 자, 건축은 자연이란 큰 환경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겠지.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이 건축이니까. 그 자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남긴 흔적도 갖게 돼. 요 이해도 되겠어? 오케이. 일단은 자연이라는 환경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 자연 속에 속해 있고, 근데 이놈의 자연이 계속 변해. 그리고 또 흔적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다음 주치자. 따라서 자, 건축을 할 때도 이러한 자연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자연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는 얘기지. 다시, 자연의 특성이라고 하면, 자연이, 자연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흔적이 남는다. 이런 특성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뭐 할 때? 건축할 때.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어. 자, 정리되었으면, 다 정리됐지? 오케이. 자, 다시 본문 들어올게. 자, 그러면 무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한 자연과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무더니즘 건축 얘기하고 있어. 자,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우리 조경이라는 표현 있잖아. 조경. 경자는 무슨 뜻일까? 경치, 조는 만들조자 쓰겠지, 그렇지? 만든 경치라는 얘기야. 인공적이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조경이란 단어, 요것은 단어니까 요거 표시 좀 해놓고 경치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인데 글쓴이가 보기엔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여기에 부정적이고 이것은 자연을 부수적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룬 것이 바로 조경에 해당돼. 이게 현대 건축의 특징인 거지. 모더니즘 건축, 현대 건축의 특징이 되겠어. 자, 이거 특징을 자, 모더니즘 건축. 그 다음에 현대 건축. 이때 자연은 조경에 해당돼. 자, 그래서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 했다. 그러면 자연과 건축 중에 무엇이 위에 있어? 건축이 더 위에 있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 모더니즘 현대 건축의 특징이었던 거야. 자,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건축이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지. 예? 모든 건축들은 자연 속에서 담겨 있어. 자,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달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 자, 여기서 체크 좀 다시 하자.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글쓴이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먼저 이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이? 건축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거.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자연은 어떻다?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됐어? 오케이. 자, 일단 뭐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 우리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더 넓은 단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은 시각적 변화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이거 맞춰도 되겠어? 오케이. 다음 뭐 달라지긴 하지만 모습들이 남아있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면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늘이다.
그렇지. 자, 일단 체크만 해놓을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 운동장,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그림자 그늘이래. 자, 자연과 지금 식물이 뭘 할 수 있냐면 운동장을 감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됐으면 좀 더 읽어보자. 자, 공설운동장 관중석을 뒤덮은 등나무 그늘은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이에게 따가운 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는 볕을 가려주는 기능 안에 자, 이거 줄쳐놓자. 볕을 가려준다. 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다음에 자, 봄에 넘어가자. 자, 봄에는 보라색 들꽃을 피워 이 세상 어느 곳에 처음 쓰는 빛과 향기를 선사한다. 하고 있어. 자, 그럼 이쪽도 특허니까 보라색 등꽃을 통해서 빛도 줄 수 있고 여기서 빛은 빛깔 얘기하는 거죠. 빛깔과 향기를 선사해 주는 게 또 다른 기능이던데. 자,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그다음에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차분히 알려준다. 여기에서 건축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 다시 여기 건축의 역할. 건축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건축이 군림했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군림한 게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도와주는 역할. 이게 글쓴이가 보기에는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해당돼. 조화를 이루는 모습. 건축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화이다. 조화. 자,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 철골을 가벼운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나무가 자라려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이? 경량 철골, 아주 가벼운 철골이 자연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조화의 의미가 되겠네. 자, 다음 내려가자. 그리고 자, 다음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여기 감흥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단어의 뜻도 좀 알아두도록 하자. 감흥 밑에 정리해 보면 자, 어떤 느낌을 받아서 느낄 감자지. 그치? 느낌을 받아서 흥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는데 감흥하다. 느낌을 받아서 움직이다. 감흥. 자, 그럼 중간에 계속 들어갈게. 자, 그럼 무주공설운동장이 분담운동장으로 변장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과연 공설운동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물어봤지. 오케이. 자, 우리 요 구절 좀 바로 좀 묶어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좀 주고, 여기 질문 형식으로 글을 제시하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질문 형식을 사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어떤 효과가 있길래? 우리도 이게 뭐 때문이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어? 그렇지. 우리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그치? 호기심 유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야. 호기심 혹은 흥미 유발.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것이 이제 이게 이 글의 화제에 해당되겠잖아. 자, 그러면 이 글의 화제의 내용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네. 자, 1997년 어느 날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어.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 마치고 우리 같이 공동동의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 자, 다시 무주 군수라는 인물 나왔지? 자, 일단 인물 나왔으면 체크 좀 해놓자. 무주 군수라는 인물이 밥 먹자. 밥 먹기 마치고 공동동작 하자. 그랬어. 자,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 나선 나는 그 무슨 일이 있는지요? 이거 무슨 일이지? 이 무슨 일? 이 무슨 일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냥 가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가 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 없이 평범했어. 자, 일단 반신반의라는 표현 말 그대로 신자가 무슨 신자? 믿을 신자. 의는 의심. 그렇지.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따라갔던 거야. 그래서 반신반의 뜻이냐 좀 알아두도록 하자. 자,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의심할 때 그때 반신반의 한다고 해. 특별한 게 있나? 하는 믿음.
뭐 특별한 게 있겠어? 하는 의심.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가봤어. 근데 평범해서. 자,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 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다만 무주의 공설 운동장은 초록 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과 주변의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자, 이건 검은색으로, 자, 초창기에 이제 무주 공설 운동장의 특징, 글쓴이 보기에 특별한 점, 어떤 것들이 있었어? 글쓴이 보기에 특별한 점, 뭐야? 초록 잔디. 잔디 구장이네. 요게 특별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주변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 요게 이제 두 번째로 특별했던 점인 거지. 이게 우주 공설 운동장의 특징이었어. 이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자, 그때 군수는 보여줄 게 있다며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자, 그는 공설 운동장에서 군 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주민들이 안 오고 공무원들만 오고 있어. 이상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어느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어. 내가 보기에 군수, 우리가 미쳤나? 아니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빛을 피해 앉아있고 우리는 땡볕에 서 있으라 하는 게 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럼 벌 받을 있나? 우리는 안 가네. 이러고 무슨 거지? 그럼 진짜 안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야? 응, 햇볕 때문인 거지, 그치? 햇볕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왜 참석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햇볕 때문에, 요거 때문이야. 요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왔어. 국민들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던 거야. 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다시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 있었던 거지. 가림막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검색으로 확인만 좀 해놓자.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는 거지. 자,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햇볕이 문제였던 거야. 자,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대부분 그렇지. 본부석이니까. 자, 군수는 모든 공설 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을 했어. 그리고 이를 기꺼이 넘어가자.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준비를 했어.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 한 것이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등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 위해서? 뭐 하려고 심었어? 그렇지. 햇볕 가려주는 그늘 만들려고 한 거지, 그렇지. 그늘 만들기 위해서. 자,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 속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자, 용정 붙여놓고 등나무 심어서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관중을 배려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군수의 마음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바로 군수가 누구한테 감흥한 모습. 그렇지. 주민들, 사람들에게 감흥한 모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감흥 1번, 여기 감흥 1번. 첫 번째 감흥에 해당인데, 군수가 사람들에게 감흥을 해줬어. 느끼고, 뭔가 응해준 거지. 그치?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응해준 거야. 그래서 감흥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누기가 다르냐? 미치겠네. 자, 심은 지 1년도 안 된 등나무가 원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라는 바람에 서둘러 등나무에 집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등나무에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누굴 부른 거야? 글쓴이 불렀겠지. 그렇지, 글쓴이 불렀어. 자, 중량 넘어가고.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 서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이건 좀 끊어주자. 학교에 맞춰서 좀 해주자. 자,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다. 이거 따로. 다음에 화공에 서구적된 등남의 신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거 따로 끊고 자 따로따로 적자.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은 내가, 글쓴이가 누구에게 감흥한 모습. 군수의 생각에 감흥한 모습에 대한 얘기지, 그치? 글쓴이가, 글쓴이가 군수의 생각에 감흥을 했고, 감흥했고, 다음에 이 부분은 글쓴이가 무엇에? 등나무에 감흥한 모습이지. 글쓴이가 등나무에 감흥했어.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걸 감흥 2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감흥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준비됐어?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자. 자, 허공에 서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다. 자, 일단 여기 가로 좀 묶어주고, 가로 묶어주고. 사용된 표현기법. 등나무 줄기가 살려달라고 하고 있네. 사용된 표현기법 뭐야? 그렇지. 의인법 사용됐지. 의인법. 여기는 의인법. 넘어갈게. 자, 중간으로 넘어가서 요두 소제목 정리해 놓자. 소제목. 자, 식물을 담게 설계하다. 무엇을 설계한 거야? 건축물을 설계한 거지. 식물을 담게 건축물을 설계를 했어. 자,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다오라고 이제 내가 대답하면서 등나무 감흥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 네, 감흥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다. 자, 그럼 이쪽에서 우리 또 이 부분도 메모 좀 쳐놓고. 자, 그러면서 생각한 거라는데 설계와 관련해서 고려한 요소지. 생각하는 거. 설계에서 고려한 점이야. 설계에서 중요 요소 두 가지. 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중요한 일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점은 설계에서 고려했던 점은 돈을 좀 들여보자. 남는 게 있지.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 식물이 토대되는 집이 아니라 다음 규칙에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요거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한 점. 자, 첫 번째 공사비 줄이는 거랑 두 번째 식물이 주인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려한 점 두 가지. 자,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게 해서 마치 구조물이 주인이 된 것처럼 다시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다. 누가 구조물의 주인이라고? 주어 찾아보자, 빨리. 그렇지. 등나무들이 구조물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요소, 식물이 주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공사를 줄이는 거,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담게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내린 최종 결론이 이거지. 식물을 담게 설계하자. 요거 있어. 여기까지 정리를 됐어? 오케이.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할게. 자, 글쓰기가 식물을 담게 설계한 이유는 어떤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식물이 주인이 된 집을,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식물을 담게 설계를 한 거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 자, 내려서 나는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로 들어갔다. 지금 현재 글쓰기 서울 와 있지, 서울. 장소 체크 좀 해놓자. 무주에서 설계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설계를 했어. 그래서 들어가자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고자 했다. 그럼 여기 등나무 같이 만드는 거잖아. 등나무처럼 이제 만들려고 했어. 자,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 작은 것 넘어가서 자,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다. 작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합쳐지도록 구조를 설계했어. 그래서 지름 6cm짜리의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어 큰 줄기가 되게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봐. 지름 6cm 정도, 요 정도 되겠지. 요 정도 되는 파이프가 있는데, 원형 파이프가 있는데, 이걸 4개를 묶어서 큰 줄기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원형 파이프를, 이렇게 된 이 원형 파이프를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를 결합해 작은 줄기가 되게 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가벼운 원호 모양으로 구조물을 만들었대. 그래서 대충 뭐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아. 이 정도 느낌. 뭐, 그래서 이게 이제 6cm짜리 이제 파이프라고 하면 요걸 한 4개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줄기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때는 2개나 3개가 결합해서 작은 줄기가 여기서 뭐 하나, 둘, 뭐 하나, 둘, 셋 이 정도 느낌이 되겠지. 이런 거 물론 같은 방향이지만 뭐 이렇게 2개나 3개 이렇게 해서 작은 줄기에서 등나무가 쭉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벼운 원호 모양으로 원호 모양을 알고들 있지. 원호 모양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지? 이거 꼭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되도록 이제 만든 거지. 이 모양이 되도록. 즉, 자 구조 자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 이 식물 구조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하였고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윗부분의 구조를 원호 형태로 만들었다. 위에처럼 만든 거야. 그래서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원호의 꼭지점을 정했다. 특히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호의 꼭지점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자, 이 구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야. 자, 다시 위에서 볼게. 자, 여기 다시 올라가서 여기 자,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가벼운 원호 모양. 이거 주셔서 원호 모양. 자, 이건 무엇을 배려했어? 무엇을 배려한 거야? 등나무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이거 등나무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어. 등나무에 대한 배려. 등나무의 집이니까 당연히 등나무 모양을 담게 해서 이렇게 등나무가 편안하게 하도록 했고, 다음 넘어가서 다음에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호의 꼭지점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원호 모양 하나 만든 게 등나무와 관련된 배려였다면, 다음에 원호의 꼭지점을 정하는 것은 누굴 위한 배려? 누굴 위한 배려? 관객들을 위한 배려지. 사람들을 위한 배려해야 되는데. 이해돼? 이건 관객을 위한 배려. 관객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아, 원호 꼭지점이 관객을 위한 건 이해인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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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느낌이랄까? 자, 이게, 이 정도 되는 원호의 꼭지점이, 뭐, 요쯤 있겠네? 그치? 이 정도 되는 원호의 꼭지점,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 정도 되는 원호의 꼭지점은 여기 있겠네? 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이제 원호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보기가 시에 가려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왜? 나중에 이제 애들이 축축 처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려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지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는 얘기야. 대충 느낌 잡았지? 이 선생님은 굳이 못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까지 그려야 된다니, 진짜. 빌어먹을. 이 선생님의 그림의 한계야. 이해들 하지? 넘어가자. 자, 또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의 파이프가 휘어질 것을 고려해요. 이거 휘어지는 거 이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막 애들이 자라게 되면 이게 휘어질 수도 있어. 자, 휘어질 것을 고려하여서 기둥의 위쪽에서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당기며 잡아주도록 설계를 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보면은 위에다가 보면 이쪽에다가 이제 기둥을 하나 세우는 거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연결하는 거야. 쭉 연결해가지고 이쪽에서 이게 더 휘어 내려가지 않도록 들어놨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어. 이해되셨지? 어. 자, 그래서 기둥 위쪽에서 이런 파이프를 당기며 잡아주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물을 쉽게 타고 올라가도록 가는 세 줄로 엮어준 거네. 자, 그럼 이렇게. 자, 구조물의 단면을 그리면서 모든 것을 명확해졌다.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일단 최소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최소한을 들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인위적인 건축물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요거 봐두도록 하자. 최소의 것이라는 것은 인위적 건축물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비용도 최소일 수도 있겠어. 이렇게 두 가지 비용 측면, 건축물의 측면 두 가지로 최소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소의 것으로 최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꼈어. 그래서 현재 요거 딱 단면을 그린 후에 글쓴이의 정서는 자신감 될 것 같아 이제. 자,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서너 시간 정도였는데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즐겁게 집중할 수가 있었다. 일단 여기 들어가면 무아지경, 이것도 내용 좋자. 무아지경. 없을 문자에 나자잖아. 내가 나를 잊을 정도의 순간이야. 그래서 밑에 정시항목에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제, 이걸 무아지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갈 말도 가지도록 하자. 무아지경. 자, 그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의 감흥이 겹으로 작동해서가 아닌가 싶다. 자, 일단 여기 두 가지의 감흥 내용 체크 좀 해놓고, 일단 그래서는, 학교 말고 그래서는 감흥을 두 가지로 일단 먼저 얘기를 했어. 자,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흥. 요게 이제 첫 번째 감흥.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흥. 이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또 주시자.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흥. 이게 이제 두 번째 감흥.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결합했다. 뭐 물론 학교에서는 이제 그 글쓴이가 군수에게 또 느낀 감흥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 나중에 따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흥했고 유경우 얘기하는 거지. 사람과 사람. 다음에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흥한다. 요것이 이제 내가 등나무에 감흥한 내용이야. 자,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즉 감흥을 통해서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나게 된 거야. 감흥을 통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핵심어가 감흥이라고. 자, 허공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자, 다시 이거 묶어주자.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허우적대인데 손을 내밀었대. 이거 상대 표현 기법 뭐 있어? 등나무에는 손이 없잖아. 역시 상대 표현 기법은 역시 의인의 기법이 사용된 거지. 자,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나는 것을 보면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등꽃 향기를 맡으며 선생님도 느려졌네. 너 이거 지금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네. 뭐, 자, 다시 자. 보자. 자,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본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그늘 밑에 앉아 등꽃 향기를 맡으며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운동장을 보는 것, 이거 근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다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이런 감정 느끼고 있거든. 어떤 감정? 자부심 느끼고 있는 거야. 자부심. 자, 무주 등나무 운동장 관중석에 제일 뒷줄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등꽃의 터널을 진짜 터널이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터널 얘기가 어느 위치 얘기하는 거냐면 제일 뒷좌석 얘기가
요쯤 잡고 얘기하는 거야. 이쯤, 그치? 터널, 관중석 제일 뒷자리 이쯤이야. 그럼 요쯤에서 보면 이렇게 터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요 정도 느낌 얘기하고 있어. 자, 근사한 일이다. 등꽃의 터널을 지나며 꿈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어. 자, 들어가서 끝. 자, 그 후에 등나무 운동장 마지막. 이것도 제목은 체크해 놓고. 자,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냐? 우리 좀 전까지 이제 만든 얘기였잖아. 그치? 그럼 그 후에 변화 얘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 그 후 얘기. 자,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한 일이라고는 기껏 해야 등나무가 자라는 구조물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완성이 된다. 자, 일단은 우리 요 구절 보면 요 구절 자, 건축가가 한 일이라고는 기껏 해야 라고 해서 자신이 한 일을 낮추고 있지. 그치? 태도 어떤 태도? 겸손함이 잘 드러나네. 겸손한 태도가 나타났고 자, 근데 태도. 자, 근데 이제 글쓴이가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나머지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는 거. 요거 이제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무엇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결합하면 되겠어. 무엇이? 이 결합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야? 그렇지, 그렇지. 건축과 그 다음에 자연의 일이지. 요 둘이 결합하면 완성이 됩니다. 넘어갈게. 자, 공선운동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자, 일단 많은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 좀 해놓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자, 관중석 상부에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등남운동장은 서서히 무주 중에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등남은 마치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주민들을 초대했다. 자, 이거는 여기 줄서놓자. 무주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여기 첫 번째 변화의 장소겠지? 사랑을 받게 됐어. 예전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랑을 받고 있어. 자, 그리고 다음 다시. 등나무는 마치 집들이를 하듯 이라고 있잖아. 집들이를 하듯. 등나무가 집들이를 하는 거지. 그치? 사용된 표현 기법 뭐 있지? 의인법. 그치? 등나무가 사람 집 주인인 것처럼 표현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의인법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또 하듯. 집들이를 하듯 이라고 했으면 직유법 사용됐지. 직유법. 자, 그래도 마음껏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주민들을 초대했대. 잔치 주민들을 초대했으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손님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이 손님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야. 자, 아래. 자,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밤이 되면 등나무들이 은은하게 변신한다. 예쁘게 변했지. 그리고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꿨고, 거기에 대형 화면을 설치했다. 이런 변화도 있었어. 다시 한번 쭉 정리하자. 자, 관중석 바닥에 조명 설치된 게 이게 또 다른 변화지. 예쁘게 만들었고, 다음에 본부석도 달아줬네. 본부석에 콘크리트 지붕을 막구정으로 바꿨어. 그리고 대형 화면을 설치했어. 어쨌든 본부석에도 변화가 나타났어. 본부석에도 변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다 사라졌어. 다시 한번 보자. 변화 첫 번째 사랑받는 장소가 됐어. 조명 설치됐고 그 다음에 본부석도 변화가 되었다. 자, 넘어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싶었던 장면이 이거야. 음, 그래. 역시. 그냥 처음부터 이거 펼칠 걸 그랬다. 나 진짜 너무 깊게. 자,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등남 운동장은 환상적으로 변한다. 언제가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스크린 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화 감상도 가능했고. 그리고 행사 경기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온 방문객들은 등나무의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 그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도 하고 있어. 자,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덜때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과 건축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한 거지. 서로 결합이 돼 있어. 자, 운동장의 등나무는 털 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냈어. 그 둘이 만나서 융합이 된 거지. 새롭게 변화가 됐어. 자,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 구조가 떠받쳐주고 있었다.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리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감이 나타나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체크 좀 해놓자. 마지막. 자,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려는 철골의 힘은 서로 감응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감응. 자, 그래서 등나무와 건축 사이, 자연과 건축 사이의 감응. 여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감응에 해당되겠어. 자습서에 따르자면 이제 세 번째 감응에 해당되는 거고, 세 번째 감응. 그리고 학교까지 하자면 이제 네 번째 감응까지 해당돼. 정리했으면 밑으로 내려가자. 자,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뒷줄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를 한다. 한 바퀴 돌란 얘기지. 쭉 걷기를 권유한다. 자,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자연은 올해도 어김없이 스스로 늘 그러한 풍경을 보여줄 것이고 내년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이 여기에 있는 거지.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그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좀 봐주도록 하자. 그래서 등나무 운동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런 글쓰기에 자부심, 애정이 담겨있지. 이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사랑이 잘 담겨있어. 넘어가자. 넘어가서 잠깐만. 여기 넘기기 전에 86쪽 왼쪽 아래 아래에서 그 부문이에서 등나무 운동장부터 얻은 깨달음. 일단 우리 수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글쓰기 경험과 깨달음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깨달음,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건축과 관련된 깨달음들인데, 첫 번째,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다뤄야 한다.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다뤄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 시간을 다뤄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까지 놓쳐왔던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과 감성을 요구한다. 교감? 우리 아까 감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지. 감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이 교감도 감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야. 옆에 정리 좀 할까? 위에다 정리할게. 교감이, 아니다. 네, 정리하자. 교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아니, 쏘리. 감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말로 교감, 혹은 뭐 상호작용,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되겠어. 이렇게 교감을 해야 돼. 감을 하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자연과 필연적 관계라는 걸 알고 자연을 제대로 대입해야 된다. 자연과 필연적 관계니까 무엇이? 건축이. 건축이 자연과 필연적 관계라는 걸 알고 자연을 제대로 대접을 하자. 즉, 자연을 대접하자니 자연이 주의되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가 되겠어. 정리됐지? 가장 핵심적인 다시 한번 볼게. 글쓰기에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축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고려를 하자는 얘기야. 핵심어만 체크해놓자. 시간, 교감, 필연적 관계. 이 세 가지만 표시해놓자. 자, 됐으면 진짜로 넘어가자. 자,
1번. 자, 등나무 운동장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군수가 제안을 했고, 그 다음 글쓰기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변화가 생겼어. 자, 다시 읽어보면, 군수가 제안을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관중석에 등나무 그늘을 만들고자 한 거. 저는 요걸 만들려고 했고, 등나무 그늘. 그 다음에 글쓰기 설계. 다음 상황을 고려하여 구조를 만들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형태를 그 구조와 담게, 자연을 담게, 식물과 담게 만들자. 그다음에 구조물의 높이와 각도가 있는데 관중의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히 관중석 맨 뒷줄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자. 그래서 고려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위에는 등나무에 대한 배려라면 아래에서는 관객에 대한 배려인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 이건 등나무 배려. 그다음에 요거는 사람을 배려, 관객을 배려. 마지막 공선론의 변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찾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젠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도 열리고, 그다음에 사랑받는 장소로 달라지게 되었다. 넘어갈게. 그다음에 이번 요 문제 이제 여기서 이 단어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 완결. 자, 등나무 운동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감흥을 정리해보자. 어 일단은 감흥 1번, 2번, 3번 체크 좀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흥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 감흥 이건 사람과 사람. 그래서 이건 분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흥에 해당돼. 분수가 주민들에게서. 그리고 밑에 따라오면 내려가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 감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밑에 보면 주민들 위해서 운동장 관중석에 다음 줄게. 운동장 관중석에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 요게 이제 첫 번째 감흥의 결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감흥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감흥이야. 사람과 자연. 여기는 글쓴이랑 등나무에 해당돼. 글쓴이랑 등나무.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만든 게 식물을 담게 설계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그 결과에 해당돼. 식물을 담게, 즉 등나무를 담게 설계해서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결과. 자, 마지막 감흥 3번은 이제 건축물과 자연, 건축물과 자연. 얘들 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감흥이 일어났지. 그래서 마지막 이것은 철골 구조물, 이거 뭐 할 말도 없다. 철골 구조물과 그다음에 등나무, 이들 간의 감흥 마지막. 자, 그래서 이 둘의 감흥을 통해서 마지막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 구조물의 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마지막 감흥. 다시 등나무가 성장하려는 힘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려는 철골 구조물의 힘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룬다. 이게 마지막 결과. 정리 잘 돼 있지?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구절구절.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 해당되는 건 분수랑 증민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 사람과 자연은 글쓴이랑 등나무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 건축물과 자연은 구조물과 등나무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 이런 식으로 들 봐주면 되겠어. 넘어가자. 자, 이걸 읽고 떠올린 생각을 정리하며 글의 의미를 구성해보자. 한 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말해보자.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좀 해놓자. 이 구절이랑 그다음에 식물이 초대된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라는 구절의 의미 이거 다 중요해. 됐으면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할게. 자, 자연의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한대. 다시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밑에 자, 필요 부분만 줄 많이 쓰지 않을 거야. 필요 부분만 줄 치면 돼. 깜짝이야. 자,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자연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점, 요걸 말하는 것 같아. 요런 의미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문맥 그대로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이라는 표현 있잖아. 요것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은 변한다. 요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자, 다음 예를 들어 읽으면 돼. 자, 겨울에 꽁꽁 얼었던 냇물이 봄이 되면 사르르 녹는 거. 1년 지나고 난 뒤에 나무에 나이트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을 보면 자연은 변화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글쓰기만 이해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고. 자, 다음 요거에서 이제 두 번째 의미. 자, 이 구절 읽으면서 예전에 다음 앞부분 그냥 읽으면 돼. 자, 가족들과 여행 가서 보았던 시골 마을의 당산나무를 떠올렸다. 나이가 500살이 넘은 아주 오래된 나무였는데 하늘에 봐도 그 나무의 서리는 수백 년의 시간이 느껴지고 나무 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자, 다음 글자. 이 구절은 이처럼 다음에 줄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자연의 위대함.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연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요것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자연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자연의 위대함. 두 가지로 봐주면 되겠어. 됐지? 내려가자. 자, 이번엔 식물이 초대된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된 집이라고 했는데 내려가자. 자, 예시답 부분에 자,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란 말을 다음에 주시자. 식물의 자연스러운 생장을 억압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혹은 똑같은 의미로 건축 구조의 인공미가 식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게 하는 건축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 자, 다음 구조는 처음 봤을 때, 이거 줄게. 처음 봤을 때, 다음부터. 처음 봤을 때,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거 줄지 말고, 이거 줄지 말고, 다음 줄게. 건물을 둘러싼 풀이나 나무가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 이렇게도 이제 해석 가능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 식물이 주인이 된 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연스러운 생명을 억압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똑같은 말로 이렇게, 건축구조 인공미가 식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게 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도 이해 가능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물 둘러싼 풀이나 나무가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어. 정리됐나? 이렇게. 되셨으면 선생님 역할은 끝났고 여러분들은 외우는 역할이 남아있어. 나중에 다 외우자. 넘어갈게. 이 구절은 좀 읽어 넘어갈게. 자, 이거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고르고 까닭을 써보자. 자, 인상 깊은 구절.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내 까다. 읽고 넘어가면 돼. 나도 글쓰기처럼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따금 공원에 가서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 깔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나뭇잎에 빛이 어리 비친 모습이 참 예쁘다. 나무에 바람의 나뭇가지와 이파리가 부드럽게 사랑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마음이 참 평화로워진다.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 버리자. 읽었으니까. 다음에 자, 새로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선 요것만 줄쳐놓자. 건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 이건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돼. 건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 자, 앞에 또 우리 모더니즘 있었잖아. 모더니즘 건축. 요것도 이제 하나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강조한 글쓰기 견해. 이것도 역시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먼저 모더니즘 건축과 같이 건물이 우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이루는 글쓰기와 같은 관점도 있어. 넘어가자.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짝과 대할 필요 없다. 넘어가고 자, 글쓰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축은 어떤 건축인가 이거 봐야 되고 다음에 건축을 바라보는 글쓰기의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일단 요놈
요것도 잠깐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바람직한 건축이란 다음에 이거 줄쳐놓다. 자, 밑에 자연과 인간, 그다음에 자연과 건축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요게 바로 바람직한 건축에 해당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다음에 자연과 건축의 조화. 그리고 이쪽에 핵심어는 감흥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감흥이란 말은 글쓰는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로 생각해. 글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건축과 자연 사이에 감흥이 있었지.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글쓰는 관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면 돼. 자, 다시 볼게. 건축을 바라보는 글쓰는 관점 어떻게 생각해? 자, 나는 공감해. 요거. 다음 넘어가서 짝. 이런 생각도 있는 거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글쓰는 관점 나도 동의하는데 하지만 다음에 요거 이거 검은색으로 줄쳐놓을게.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편리잖아. 자연의 그래서 그렇지 너무 좋네. 인간의 편리다.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다음 또 주자. 인간의 편리를 위한 건축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윗글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자, 뭐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는 내용에 대해서 요 단어는 여기까지.